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예고해 드린 대로 삼원부동산 최성용 대표님 뵙고 오늘 용인 부동산 용인 지금 뭐 플랫폼 시티라든지 또 기흥구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처인구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용인에 투자할 수 있는 좋은 땅 포인트를 좀 오늘 알려드리려고 오늘 용인에 있는 삼원부동산에 나왔습니다. 옆에 최성용 대표님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용인 처인구에서 부동산 지금 15년째 운영하고 있는 삼원부동산 대표 최성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용인에 올 때마다 좀 느끼는 건데 이상하게 공교롭게 용인에 한 달에 한 번씩 오게 되는데 너무 포근해요. 그리고 지난번에 왔을 때는 비가 막 와서 주변이 안 보였는데 오늘은 또 날씨가 너무 좋아서 그 전에 봤던 것들이 새롭게 또 보이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첫 번째 질문부터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질문을 먼저 드리기 전에 제가 지난번에 삼원부동산에 왔을 때 지도랑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게 웬일인가요, 사장님? 지도가 그렇게 새로 업그레이드가 됐네요. 왜 그러셨을까요? 사실 지난번 지도가 네. 좀 구형이라서요. 네네. 네, 마침 기회가 돼서 네. 최신 그 삼성전자 네. 용인에 입주하는 네. 그 국가산업단지가 네. 반영된 최신 지도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저기 보니까 용인 플랫폼 시티 또 지금 이야기가 지금 저기 있는데 GTX 역사도 지금 나와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첫 번째 질문을 제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인 플랫폼 시티가 지금 상당히 지금 핫합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도 제가 용인 플랫폼 시티 분양가 이편한 세상이 12억을 갖다가 이렇게 했는데 고분양가 논란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완판이 될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공교롭게 지금 방송 전날 특별공급 청약 경쟁률을 봤더니 제 예상대로 상당히 뜨거워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진짜 이 용인 특례시 그다음에 용인 플랫폼 시티에 대해서 관심 정말 많은데 대표님께 용인 플랫폼 시티에 대해서 한번 알고 계시는 대로 한번 이야기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네. 플랫폼 시티 위치 먼저 설명을 드리면 네네. 수지구에 위치해 있고 네. 이 플랫폼 시티가 여기 보정동 일대 약 83만 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83만 평이나 되는군요. 지도를 네. 보시면 실질적으로 성남시 분당과 네. 인접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제2의 판교라고 할 정도로 네. 도시와 네. 자족 기능과 어떤 기업에 대한 첨단 기업을 유치해서 동시에 자족과 자족 도시로서의 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아주 쾌적한 도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그 용인 플랫폼 시티가 정말 그 입지가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는 신갈, 그 다음에 뭐 그 기흥 위쪽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옆쪽으로 해서 광교 신도시랑 맞닿아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광교 신도시랑 맞닿아 있으면서 이런 플랫폼 시티를 갖다가 조성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이 생겼는지. 제가 듣기로 착공이 내년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원래 이런 계획이 미리 이렇게 계획되어 있었나요? 용인 플랫폼 시티가 들어오는 게? 요거는 뭐 전전 시장 때부터 네네. 사실상 준비가 돼 있었고 중간에 네. 명칭이 몇 번 바뀌기는 했지만 그렇군요. 네. 뭐 계획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네. 최근 GTX A 노선이 공사가 뭐 예정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어서 네. 거기에 발맞춰서 진행이 되어 온 상황이고 네. 지금 최근에 또 토지 보상 관계가 거의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요? 네. 제가 아는 분도 그쪽에서 보상 받은 걸 보니까 네네. 예상보다 뭐 잘 보상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상당수 토지가 네네. 뭐 예전 말로 따지면은 절대 농지, 네. 요즘 말로 따지면 진흥구역 농지였는데 네. 불구하고 보상가가 뭐 700만 원 이상 책정이 돼가지고 네. 그쪽에는 큰 저항이 없었던 걸로 지금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앞으로의 사업도 무난히 추진될 걸로 보입니다. 또 공교롭게 또 이제 용인하게 되면 또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 또 해서 또 삼성전자가 또 대규모로 이제 투자를 갖다가 또 했는데 또 이런 용인 플랫폼 시티까지 또 들어온다고 하니까 솔직히 감사스마일 주 시청자들이 고양시에 계시는 분들인데
상당히 같은 특례시인데 너무 비교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또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용인에 또 오랫동안 또 살고 또 계셨던 대표님 생각은 용인의 향후 미래 가치를 그러면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뭐 플랫폼 시티에 대해서 더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 네네. 지금 GTX A노션이 내년에 개통을 하죠. 네, 그래서 합니다. 지금 뭐 국토부 장관도 뭐 브리핑하는 거 보면 네. 내년 상반기 중에 부분 개통을 할 걸로 보입니다. 네네, 그 그렇습니다. 상반기 부분 개통이라는 거는 이쪽 성남 수서 쪽에서 동탄 구간을 네. 우선 개통을 하고 하반기에는 파주 쪽을 개통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 네. 그러면은 이제 상당수의 어떤 인구 이동이나 네. 도시 확장력이 굉장히 좋아지고 네. 아까 여기 감사 스마일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 플랫폼 시티 2편원 세상 그 네. 후분양인데요. 네. 네. 내년 4월에 입주합니다. 마침 오늘이 공교롭게 1순위 네. 청약을 하는 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예, 분양가가 평당 분양가가 지금 3,500에 육박하고 네. 거기에 그 옵션이나 네네. 확장비를 감안하면 네네. 거의 뭐 4천만 원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육박하는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그 본 플랫폼 시티 본 부지에 대한 분양성도 상당히 좋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네. 사실 가격적인 부담은 뭐 상당히 합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걸로 봐서는 네. 예, 흥행에는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몇몇 그 저보다 더 뛰어나신 분들이 용인 플랫폼 시티 이 편한 세상을 갖다가 분양을 받을 바에는 차라리 서울의 아파트를 갖다 지금 12억을 사라라고 또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저는 이제 용인을 갖다가 앞으로 용인 그리고 또 더 나가서 이제 동탄 또 아래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또 반도체 클러스터까지도 들어오는 이 미래의 이제 중심에 되어 있는 이 용인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의 그런 12억의 가치보다는 앞으로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용인 플랫폼 시티가 또 들어옴에 따라 가지고 저기 GTX A 또 지금 현재 수입 분당선에 있는 보정역하고도 600m밖에 떨어져 있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또 옆쪽으로는 또 광교 신도시, 아래쪽으로는 또 기흥 삼성전자가 이렇게 또 있다 보니까 야, 이거는 앞으로 또 용인에 이제 새롭게 분양하는 아파트가 있긴 하겠지만 그 아파트들이 9억 이하로 또 분양을 하지는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의 12억도 저는 비싸게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또 많은 전문가들은 또 지금 같은 시기에 또 이런 상황에 또 분양을 갖다가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서울로 또 투자를 하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데, 대표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사실 이번 이편한 세상 분양에 그 많은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데 네. 솔직히 부담되는 가격이긴 하죠. 그렇죠. 뭐, 1년도 안 남았어요, 이제. 최근에 네. 서울 일대에서 분양한 분양가하고도 실질적으로 차이도 거의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주변 지역에 지금 신규로 분양 예정인 아파트들도 네. 덩달아서 값이 올라가지 않을까 뭐 그런 부분에서 좀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고요. 네네. 모르겠어요. 지금 이편한 세상 같은 경우는 후 분양이기 때문에 네. 이 고분양가를 사실 노리고 이렇게 어떤 시공을 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시행사나 시공사 입장에서는 일단은 고분양 전략으로 간 것 같고, 네. 일단은 여기는 플랫폼 시티 사업 지구에 있는 부지는 아니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플랫폼 시티 내에서 어떻게 분양하느냐가 네. 관건이 될 것 같고, 네. 다만 이 이편한 세상 분양가가 플랫폼 시티 분양의 어떤 매개체 역할을 어떤 매개체라든지 무슨 어떤 방향을 제시해주는 기준은 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우려도 하십니다. 네, 저거 택지지구에서도 이걸 따라서 비싸게 분양이 되면 네. 흥행성이나 분양에서 너무 많은 부담을 주게 되면 사실 반대의 역효과가 날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결과를 많이들 주목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용인 플랫폼 시티 아래쪽에 보면 기흥 역세권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5년도 당시에 기흥 역세권에 그때 이제 분양 당시를 제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기흥 역세권 분양가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4억이 안 됐어요. 4억 3억대 후반, 4억 초반 막 이랬는데
이때도 이제 미분양이 나서 또 그때 뭐 미분양 탓을 하면 뭐 메르스가 또 일어나서 제 기억으로 2015년 여름으로 기억나는데 저는 기흥역 바로 앞에도 그 역을 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도 이제 미분양이 났었는데 지금은 보니까 분양가 대비 한 2배 정도 지금 조금 가격이 좀 빠져서 조금 뭐 그렇다고는 하지만 용인 플랫폼 시티하고도 또 기흥하고도 너무너무 가깝고 더 나가서 이제 그 아래쪽으로 기흥 삼성전자가 있는데 제가 두 번째 질문으로 그렇다고 하면 그 기흥 삼성전자는 용인에 과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대표님? 솔직히 삼성전자가 초창기에 생긴 게 기흥이거든요. 아, 네. 네네. 그래서 용인인데 요즘에 이제 뭐 화성이나 동탄 쪽에 이제 더 어떤 규모나 어떤 뭐 그 많이 홍보가 되고 있어가지고 네. 그쪽으로 많이 뭐들 아시겠지만 삼성전자의 원초는 사실 기흥이죠. 네, 아, 기흥 네. 삼성전자죠. 네네. 네. 그래서 여기는 사실 수원의 영통하고 거의 뭐 경계선에 있다 보니까 네. 뭐 수원 삼성전자하고 좀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예. 근데 분명히 예, 용인시 기흥구에 자리 잡고 있고 네. 용인시의 어떤 초창기 예산의 네. 상당 부분을 사실 삼성전자에서 어떤 지방세 부분을 상당 부분 부담했다고 저도 듣고 네. 들었고 최근에도 네네. 최근에도 용인시가 예산이 지금 올해 예산이 3조를 넘었는데 네. 1,000억 이상을 삼성전자에서 지금 예, 납부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제가 기사를 봤습니다. 3조에 1,000억이면 네. 와, 엄청나네요. 근데 그 전에는 그 비중이 더했겠죠. 네네. 그 전에는 이제 다른 어떤 시설들이 한참 들어오기 전이었었고, 네네. 그 뭐 불과 한 4, 5년 전만 해도 예산이 1조 네. 내외였었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에서 뭐 한 1,000억 정도를 담당했다라면 대단한 예산에 도움을 줬을 거고, 네네. 그 인접해 있는 수원 삼성전자나 화성 삼성전자 쪽도 수원이나 화성 쪽에는 네. 사실 용인보다 더 많은 세수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 3개 지자체는 예, 세수 부분에서 상당 부분 도움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고 하면 기흥의 그 용인에서 기흥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영향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들어오고 용인 플랫폼 시티까지 완성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정말 용인이 비상을 하겠네요. 그렇죠. 네. 삼성전자 하나만 보더라도 네. 이쪽에 지금 영통구에 있는 수원 영통구에 네. 있는 삼성 디지털 단지라고 돼 있어서 삼성전자 본사가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아, 그렇군요. 그리고 여기가 용인의 기흥 삼성전자고, 네네. 그다음에 이쪽이 동탄이죠. 네네. 수원이죠. 거의 붙어 있죠. 네, 붙어 있네요. 예, 네. 이 부분이 경계이기 때문에 네네. 예, 기흥 삼성전자, 화성 삼성전자, 네. 수원 삼성전자, 야. 이 세 개는 거의 붙어 있다고 볼 수 있고. 야, 삼각벨트네요, 예, 삼각벨트.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곳이 바로 네. 예, 용인 남사와 이동읍 예, 일대에 예. 215만 평 야. 단지가 바로 여기입니다. 야. 예, 여기서 또 우측으로 이동을 하면 네. 또 SK까지. 예, SK 야. 하이닉스 단지가 여기에 야. 126만 평이죠. 예, 예. 이렇게 조성이 되고 여기 215만 야. 평이 조성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런 해서 벨트 개념이 지금 형성이 되네요. 예, 네. 그래서 여기 고속도로에도 보면, 아니, 지도에도 보면, 네네. 반도체 고속도로라고, 근데 신규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데, 저도 처음 봤습니다. 예. 아니, 가능할 것 같은데요? 예. 반도체 고속도로가 예정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반도체를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수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류를 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2경부고속도로도 지금 잘 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아무튼 용인과 화성과 그리고 수원은 삼성전자의 덕을 톡톡히 보는데 그 중에서 제가 보니까 그전에는 수원과 화성이 좀 더 받았다고 하면 이제 삼성전자의 덕을 더 많이 보게 될 용인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세 번째